쐐기 작업 부위가 완전히 건조되면 향판의 도장을 벗겨냅니다. 리무버를 벗겨낼 도장 부위에 도포합니다. 리무버가 도장 부위를 녹여 부풀어 올라 벗겨내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구두칼이나 헤라를 이용하여 부풀어 오른 칠을 제거해 줍니다. 향판에 상처를 내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합니다. 향판 표면을 샌더기로 연마하여 줍니다. 거친 사포부터 시작하여 1000그릿의 사포까지 사용하여 연마하여 줍니다. 음향판을 습기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하여 도색 작업을 실시합니다. 도색에 쓰이는 칠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이 중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이 레커 샌딩입니다. 1차로 베이스 코팅을 합니다. 베이스 코팅이란 목재에 샌딩이 흡수되어 경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도가 짙게 희석하여 표면을 코팅하는 것입니다. 베이스 코팅이 완전히 마르길 기다려 다소 연하게 희석한 샌딩을 덧뿌려 줍니다. 이때 한 번에 많은 양의 레커를 도포하지 말고 얇게 여러 번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도료를 쓰는 이유는 온습도 변화에 잘 견뎌야 되고, 왜? 나무가 그대로 있으면 음의 전달력은 훨씬 더 좋겠지만, 그러나 온습도가 변했을 때 피아노 음향판이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충격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죠. 물론 뭐 사계절이 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도료 자체는 습기에 잘 견뎌야 되고, 그 다음에 기후 변화에 잘 견디기 위해서 도료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라카 종류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도장이 완료되면 충분히 건조한 후 프레임을 얹습니다. 기중기를 이용하여 천천히 본체와 정교히 일치하도록 작업합니다. 이때 프레임과 본체에 유격이 생기지 않는지 확인하며 작업하는데, 유격이 생겼을 경우 지주나 림의 변형을 염두하면서 대그를 조정할 것인지 판단하여 수정합니다. 튜닝핀을 교환합니다. 튜닝핀의 사이즈는 제작사마다 상이합니다.
스타인웨이의 경우 7.15에 63mm 핀 사이즈를 기본으로 하고 7.25에서 7.45의 오버사이즈 핀을 핀의 토크에 맞게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야마하는 7mm, 가와이는 6.95mm를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적정 토크는 120에서 180kg 중을 유지시킬 수 있는 정도로 교환합니다. 교환 작업에 앞서 핀홀의 균일도를 높이고 핀홀 벽면의 이물질의 제거를 위하여 교환하려는 핀보다 0.6에서 0.8mm 얇은 드릴 비트로 홀을 정리하는 작업을 합니다. 튜닝핀의 오일 성분과 핀홀의 접착제 등으로 인한 점핑을 방지하기 위하여 튜닝핀을 시너로 세척하거나 핀 표면에 백묵가루를 칠하고 박으면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튜닝핀을 박을 때는 반드시 핀판이 주저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키프레임과 핀판 사이에 받침을 넣고 작업합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깊이로 박지 말고 3바퀴에서 5바퀴는 튜닝 핸들로 돌려 박을 수 있도록 합니다. 튜닝핀의 토크를 보강하고 현에 의한 튜닝핀의 숙여짐으로 인한 핀홀의 변형을 방지하고자 우드부싱을 장착하는데 현의 교환 시 작업 불량이나 다른 이유로 우드부싱을 교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의 우드부싱과 같은 사이즈의 제품을 사용합니다. 장연에 앞서 각종 베어링 부위에 연마가 필요합니다. 현과의 마찰로 인하여 다운 베어링과 어퍼 베어링, 듀플렉스 바에 현과의 전면이 파여 조율의 어려움과 잡음의 원인이 됩니다. 사포를 이용하여 전면의 홈이 없어질 정도로 연마하여 줍니다. 이때 원래의 설계대로 곡선을 만들어주며 작업합니다. 강선의 장현 작업은 작업자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현 코일러를 이용하기도 하고 애초에 튜닝핀에 현을 감아서 장착하기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가급적으로 현의 뒤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작업합니다.
동선의 교환 작업 시 건반 번호 1에서 5번까지의 튜닝핀 현 구멍에 현이 들어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드릴 비트를 이용하여 구멍을 넓혀 작업합니다. 동선의 교환 과정에서 동선 제작사의 지침에 따라 현이 감긴 방향으로 2분의 1에서 2바퀴까지 현을 꼬아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교체하고 나서 동선 교체 시 동선을 꼬는데 대개 반 바퀴에서 한 바퀴 동선이 감겨져 있는 방향으로 돌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하는 이유는 중심 철선에다가 동을 밀착해서 감았는데 이게 제작 과정에서 감은 동선이 철선에 제대로 밀착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 빈 공간에서 잡음을 일으키게 돼요. 줄이 진동하면서.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줄 방향으로 반 바퀴 한 바퀴 돌리면은 줄이 좀 더 타이트하게 꽉 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꼬지 않고 처음에는 있는 상태 그대로 끼워봐요, 저는. 그리고 나서 소리가 뭔가 부족할 때 그때 반 바퀴 꼬고 한 바퀴 꼬고 그렇게 하는데 공식적으로 배울 때는 반 바퀴에서 한 바퀴를 꼬는 걸 원칙으로 해요. 근데 제 경험으로 보면 안 꼬아도 될 때는 굳이 꽂지 않아요. 꼬아가지고 소리가 더 둔탁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동이 철선에 감았는데 충분히 동이 이렇게 밀착되어 있는데 꼬우면은 너무 동이 꽉 물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리가 이렇게 높은 배음이 잘 나지 않고 좀 이렇게 북소리 비슷하니 둥둥거리는 소리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또 반대로 반 바퀴 한번 풀어봐야 될 필요도 있고, 가장 기준은 끼워서 나는 소리를 듣고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소리를 잘 들어보면 이 줄은 좀 더 감아야 될 필요도 있고 감을 필요 없는 줄도 있고 심지어는 반대로 풀어야지 소리가 좋은 경우도 제가 경험할 때가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소리를 먼저 듣습니다. 있는 상태에 끼워놓고. 댐퍼 펠트는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펠트의 탄력이 저하되고 굳어져서 지음의 역할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잡음을 일으키는데 현의 교환 작업과 함께 교환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펠트는 제작사에서 일괄 세트로 구입해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더 좋은 품질의 펠트가 있다면 다른 제작사의 펠트를 사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댐퍼 펠트의 교환이 이루어지면 댐퍼 블록의 사진행과 진행을 수정하고 센터핀의 작동 상태를 점검하여 조치하여 줍니다. 댐퍼 블록은 일상적으로 쉽게 탈착하기 어려우니 탈착하였을 때 완벽히 작업하여 조립합니다. 이제 댐퍼를 조립합니다. 댐퍼 블록 나사못의 불량이나 사용감으로 인한 변형은 사포를 이용하여 다듬어 체결합니다. 건반의 부싱 클로스 역시 사용감에 따라 마모되거나 나무의 변형으로 인하여 헐거워지게 되면 교환을 하여야 합니다. 건반에 운동 잡음이 생기게 되고 터치가 흔들려 이상적이고 견고한 터치가 어렵게 되므로 일상적인 점검과 함께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교환합니다. 프론트 부싱 크로스 교체하는 거에 대해 갖고 몇 가지 도움이 될 만한 거를 알려드릴 텐데요. 부싱을 뺄 때 수증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스팀을 쬐 갖고 수증기를 사용을 하고 혹은 알코올을 적셔 갖고 사용을 하는데, 떼고 난 다음에 바로 교체를 하는 게 아니라 여유 있게 하루 정도는 이 실온에서, 그러니까 습하지 않은 이렇게 항온항습 되는 공간에서 하루 정도 완전히 말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부싱 교체를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고요. 보통 많이 사용하는 이 우리 빨간 부싱 클로스 같은 경우가 1.2에서 1.3mm를 많이 사용을 하고, 이 눈앞에 보이는 이 치구가 3.6, 3.7, 3.8mm거든요. 그 피아노마다 그 프론트 핀의 그 두께가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모는 1.2mm에 몇 mm, 모는 1.3mm에 몇 mm 이렇게 하지 마시고, 치구로 잰 다음에 1.3하고 3.6이다 그러면 맞춰서 최소한 못 본 듯 20-30분 지나야죠. 빼갖고 꼽은 다음에 확인을 한번 꼭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진행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피아노 리빌드에 대한 일부 작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작업 이외에 더 많은 공정이 있으나 시간 관계상 많은 것을 담지 못하였습니다. 리빌드 작업은 피아노의 성능을 개선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피아노를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명기로 재탄생시키는 것이 바로 이 리빌드 작업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제작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삼성문화재단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